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냐고 탓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핸드크림 겨울이라서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요거를 만약에 이런 수업이 여름에 짜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크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름에 핸드크림 누가 발라요? 그렇죠? 겨울마다? 그렇죠. 겨울 위주의 수업이 겨울에 있을 때 사람들이 겨울에 쓰도록 하는 거지 뜬금없이 이걸 여름에다 갖다 놓고 하면은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 자외선 차단 크림 뭐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이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이라서 핸드크림이고요. 핸드크림은 여기 에 넣어가시는 거예요. 용기가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화장품 공부를 하시고 이미 이 안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거 배우시고 직접 만드시고 그죠? 그래서 뭐 혹시 천연 화장품 뭐 기능 만드는 강좌들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 강사들이요. 지금 요것도 교육비를 좀 내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 강좌는요, 100, 200이 넘어가요. 그것도 뭐 3급 가면은 100 얼마 내야 되고, 2급 가면 또 100 얼마를 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으로, 화장품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는 조금 들으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집에서 스킨은 빼고요. 로션이랑 크림 쓰시죠? 네. 쓰시죠? 화장품 가게 가면은 로션이랑 크림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된다 그러던가요? 뭐라 그래요? 같이 써라. 그거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내가 스킨은 쓰지만 로션하고 크림이 약간 둘 다 하나는 좀 묽고 하나는 되고 그런데 그게 뭘까요? 아이크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왜 크림이랑 로션이랑은 다 써야 될까?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될까? 권장을 하니까 쓰는 거죠. 권장을 할까? 이게 상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의 완전 상술. 자, 왜냐하면 서양에 가면요, 외국에 나가면 주부들이 스킨, 로션, 스킨, 크림 쓰고 끝내. 화장품이 아예 라인이 그렇게 우리나라 뭐 라인이다 그러잖아요. 못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네. 자, 우리나라는 화장품 회사가 로션하고 크림이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팔아야 되니까. 로션도 써야 되고 크림도 써야 되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이크림 이런 거, 아이크림 또 뭐 엄청 특별한 게 있을까? 그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이 화장품 딸랑 하나 바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개수가 늘어나죠. 그쵸? 기초 화장도 막 개수가 늘어나는 게 사실 그닥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다가 자꾸 이제 숨을 못 쉬게 뭔가를 발라주는 건데, 자, 오늘 크림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로션하고 크림은 도대체 보통 기본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장품에 있어서 로션, 크림 종류는 뭐를 넣고 만든 것일까? 뭘 만드는 거죠? 오늘 다 바르시고 왔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대답이 없으세요? 수분. 물 들어갔을까요? 물? 네, 물 들어갔을까요? 그럼 또 물 말고 또 뭐 들어갔을까요? 얼굴에 바르시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도대체 오일, 그렇죠. 오일 들어갔잖아요. 그쵸? 물하고 오일을 섞은 거예요. 로션이라는 거, 크림이라는 거. 기본 물하고 오일 섞어주는데 물하고 기름이 섞일까요? 안 섞이죠. 그럼 어떻게 섞이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섞이게 해야 되지? 이거 물하고 기름 분명히 따로 놓는데 얘를 섞이게 만든 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로션하고 크림.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게 하는 거, 이거 더 쉬운 거 먹는 걸로 갈게요. 천연 마요네즈, 집에서 만드는 마요네즈. 식초랑 달걀. 그죠? 그럼 그게 물하고 기름이잖아요. 식초를 물이라고 치면. 원래 안 섞여야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섞게 하는 방법이 돌리죠. 넣고 한 방향으로 열심히 돌려라. 안 만들어 보셨어요? 그쵸? 열심히 돌려라.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면 얘를 섞이게 하는 방법이 열심히 교반을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배우신 거 있어요. 비누. 물하고 기름이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쵸? 기름 우리 넣었죠? 물이 EM 넣었죠? 안 섞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돌렸죠? 그거예요.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니까 열심히 돌리면 이게 섞이는구나.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섞었는데 제대로 안 섞이면 또 가만히 놔두면 또 분리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화장품은요,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되겠죠. 물하고 기름하고 섞는 과정이라는 거. 기본이 그 과정이고 잘 안 섞일까봐 중간에 섞이게 하는 거지 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유화제라는 걸 넣어요. 유화제 들어보셨죠? 네. 빵 만드는 때도 되게 많이 써요. 먹는 유화제. 그런데 화장품에 이제 얼굴에 써야 되는 그런 유화제를 넣는 거예요. 그 유화제를 섞으면 손으로 저었을 때보다 훨씬 더 손으로도 젓지만 안정감 있게 완전 딱 섞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유화제 양을 조금 넣으면 화장품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한 전체 용량의 유화제 양이 한 3%에서 5% 정도 들어가면 그게 로션이에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 그러면 유화제 양이 더 많았어요. 유화제가 더 많으면 더 잘 찐득하게 잘 섞이겠죠. 5%에서 10% 유화제 양이 들어가면 그게 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거를 나는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도 크림을 만드는데 제가 그거 주로 로션을 안 만들고 크림을 만들어요.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로션을 만드는 걸로 레시피를 드리죠. 그래서 열심히 저으세요. 열심히 저으시는데 언제 끝내야 되시는지 모르는 거야. 언제 끝내야 될까요? 젓다가. 그리고 로션 정도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신 거지. 하다가 로션이 약간 물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약간 그리고 불안하니까 점점 더 줘. 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서 계속 더 적으면 또 크림이 되는 거예요. 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별거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이 드라마 보면서 계속 줬다가 이 드라마에 심취해가지고 로션을 만드는 레시피를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담을 때 보니까 이 크림이 돼 있는 거예요. 크림하고 로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잼 만들 때도 그 유화제 들어가요? 잼은 아니래. 잼은 설탕 넣는 거 말고. 많이 먹는 유화제. 이건 빵이 엄청 다 들어가요, 유화제. 아니, 그 응용하는 게 네. 만드는 과정이 네. 그 잼 마는 과정. 잼은 이제 그건 졸이는 거니까 그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로션하고 크림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상수를 하나 더 바르려고 얘네들이 이거 두 개 다 발라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구나. 자, 그렇게 발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또 바르실 거죠. 이제 영양 크림도 바르실 거고, 뭐 아이크림도 바르실 거고, 알겠죠? 그러면 도대체 아이크림, 이거 조금 찍어서 바르면 되게 비싸잖아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재료에다가 오일 재료에다가 오일을 기름 넣는다 그랬잖아요. 기름 재료에다가 약간 이게 기능성, 눈에 이렇게 주름이 잘 펴지게 하는 약간 그런 기름 종류가 있어요. 주름 완화. 그런 기름을 갖다가 써놓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면 아이크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로즈잎 오일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좀 비싸요. 그거 넣어놓고 해놓고서 우리 아이크림을 하고 영양이 풍부한 기름 갖다 넣어놓고 아우 영양크림 여기 또 하셔야 된다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많아지는 건 다 우리나라만 그렇고 외국 가면 그 라인이 싹 없어져요. 주부들이 스킨? 로션, 스킨 크림만 하나 쓰고 땡치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거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든 게 열심히 소비하시도록 만드는 결과물이고요. 그 집에서는 저도 이제 일반 화장품은 안 쓰니까 그냥 좀 귀찮아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나죠, 사실. 예, 화장품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크림, 이거 별거 아닌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핸드크림으로 바꾼다라고 레시피를 짜면 어떻게 되느냐?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왜 쓰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전에 볼게요. 화장품을 만약에 누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핸드크림은 요때 하는 거라 그랬죠. 화장품도 무슨 로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쓰시는 게 여름에 쓰는 화장품 로션과 겨울에 쓰는 화장품 로션이 틀려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유분이 더 많고 보습이 더 되죠. 겨울에. 더 끈적하다는 거야. 그거를 여름에 바르면 막 이렇게 끈끈하죠. 그래서 그게 레시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 화장품으로 가면 유분을 줄여야 되니까 기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겨울은 기름량이 많아지거나 혹은 그 첨가물로 보습되는 거, 글리세린 이런 거 더 양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오늘 핸드크림을 한다 그러면 얘를 왜 바르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왜 바르면 손에 보습이잖아. 이것도 보습. 그럼 보습에 맞춘 기름들을 레시피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 2인 기준으로 만들어서 우선 설명드리고 또 이제
좀 수정할 거 수정할게요. 핸디크림은 만드는데 필요한 게 핫플레이트. 제가 저기 뒤에 대표님 옆에다가 꼽아놨습니다. 핫플레이트 저거는 왜 있냐? 약간 기름을 우리가 이렇게 물하고 기름을 화장품 섞는 거라 그랬죠? 그냥 이 온도에서 섞으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70도 정도, 80도 정도로 밑에 있어요. 쭉 아래에 보시면 그쵸? 70도 정도? 보세요. 다시 앉으세요. 70도 정도로 올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따끈해야지 얘가 잘 섞여요. 그리고 오늘 쓰는 기름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기름, 그것도 기름이에요. 고체형 기름. 여러분들 코코넛 오일. 필리핀에서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코코넛 오일 뭐 마사지 하는 거라고 갖다 주면 여름에 잘 쓰다가 화장실에서 가만히 놔두면요. 겨울에 가면 안 나와요. 얘가. 굳어서. 온도가 떨어지면 굳는 오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코코넛 팜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래요. 얘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교반도 잘 되고 그렇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 70%로 높여야 돼, 70도로 높여야 돼서 이렇게 핫플레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는 저런 게 없으시면 전자레인지 같은 거예요. 30초 단위로 꺼내보시고 온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자, 핫플레이트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건 저울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유화제 양도 계산해야 되죠. 기름량 이런 게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서 어떤 분들은 저울 없으면 대충 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유화제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도반이 너무 많이 되겠죠. 유화제 양이 너무 조금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유화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첨가물도 양을 몰라서 내가 도대체 얼마나인지 확인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코엔자임 큐텐 이런 거 유행하던 시기 아세요? 화장품에 코엔자임, 콜라겐 그런 거 할 때 그런 걸 이제 첨가물로 갖다 놓으면 제가 안 볼 때 많이 넣으면 좋은지 알아요. 여기 1g씩 쓰는데 뭐 5g씩 갖다가 막 넣으세요. 이 화장품은 많이 넣는다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 배합 비율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울 있고요. 유리 비커, 화장품은요. 집에서 만드신다고 하면 유리 제품에다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텐 이런 거, 철, 알미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리 비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저기 불에다 올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저기다가 올리시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면 집에서는 머그컵잔 이런 거 있죠. 두잔.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유리 비커. 그다음 시약 스푼은 어차피 뜨셔야 되니까 있는 거고요. 알뜰 주걱은 뭐에 쓰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완전히 나중에 다 해서 싹싹 긁어서 내 거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알코올은 왜 있을까요? 그렇죠.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만들 때 소독도 안 하고 막 이런 데서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멸근 상태로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소독을 해줘야 돼요. 알코올로 소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 다 드리면 저거 하나 각자씩 가지시고 가서 손 씻으시고 제통도 다 씻으시고 갔다 오셔서 또 도구 소독도 다 하셔야 돼요. 다 알코올로 손까지 소독을 합니다. 그다음에 용기는 오늘 담으시는 거 저 용기고요. 블렌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오늘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안 쓸 거예요. 블렌더가 비누 만들 때 보셨어요? 도깨비 방망이 보셨죠? 그거 여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블렌더가 화장품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화장품용 블렌더가 있어요. 이거 제빵 이런 거 할 때 쓰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저기에다가 넣으면 들어가겠죠. 그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오늘은 안 씁니다. 다 손으로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 블렌더 쓰시면 거품이 많이 나요. 거품이 나면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거품 다 죽이셔야 돼요. 손으로 하면 거품이 안 나요.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 그걸 화장품 용기에다도 다 안 담아지고요. 화장품이 담겼다고 해도 그 안에 거품이 있으면 쓸 때마다 내가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무슨 스펀지 갖다 올린 것처럼 부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요. 예, 그래서 거품이 안 생겨야 되는 건 다 손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구가 필요하고요. 오늘 준비는 다 됐고요. 재료 볼게요. 크림은 기름과 물을 섞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배우셨어요. 그럼 기름을 배우셔야 돼요. 기름. 오일 계열이라고 불러요. 자, 오일 계열 기름 종류입니다. 시어버터.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시어버터. 화장품 선전해 보시면 시어 나무 뭐 애들이 막 선전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화장품 거기서 시어버터 들으시면 나중에 선전을 보시면 아세요. 이게 시어버터예요. 시어버터. 지금 계속 버터. 근데 나무에서 나오는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이에요. 얘는 녹이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70도라고 얘기했었죠. 기름에다 올리는 거. 그럼 도대체 70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도계가 필요 없고요. 얘가 다 녹으면 그게 70이에요. 끓는 게 아니라 얘가 녹을 때쯤 되면 65도 넘어야지 녹거든요. 그때쯤 얘를 내리시면 돼요. 아셨죠? 자, 시어버터는 그러니까 고체형 이렇게 떠서 쓰셔야 되겠죠? 시어버터는 시어나무라고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도 이런 통이 아니라 제가 이제 비닐에 이렇게 가끔씩 배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저희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가 다른 거는 건들지도 않아요. 다 통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닐에 담겨서 그 비닐을 다 주둥이로 뜯어요. 이빨로 다 뜯어서 혼자 이걸 다 먹고 앉아있어요. 우리 올리브 오일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즙 먹고 이거 다 그 아프리카 집에서 먹는 거예요. 먹고요. 또 이렇게 상처난 데 바르고요. 이런 약간 민간에서 많이 쓰는 나무 형태, 버터 형태인데 좋은 점이 또 하나 이게 보습도 좋지만 아프리카가 햇볕이 강하잖아요.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화장품을 만들 때는 또 얘를 넣어주면 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름의 성분에 따라서 그 화장품을 맞춰가는 거예요. 시어버터는 이걸 떠서 쓰시는 거고. 두 번째요. 올리브 왁스 빼고 호호바로 갈게요. 호호바는 또 들어보세요. 호호바.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또? 호호바는 좀 아시는 분들 많던데. 호호바는요. 자, 요게 호호바, 요게 호호바예요. 두 개인데, 자, 여기에는요, 호호바가, 이게 두 가지 똑같은 호호바예요. 여기 호호바는 색깔이 어떤 거? 투명하죠. 이 호호바는 노란색이에요. 호호바 나무라는 사막지대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추출했는데, 이 호호바는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이 좀 세요. 보통 기름은 3패가 되는 거 아시죠? 오래 놔두면 쩐내 나고, 그러니까 막 냉장고에다가 우리 들기름도 보관해야 되고, 막 참기름도 보관하고 이러잖아요. 이 호호바는 밖에다 그냥 뜨거운 데다 방치하셔도 3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관도 되고요. 보관하기가 쉬워요. 그 대신 가격이 좀 세요.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냐? 요 호호바 오일의 기름을 성분을 분석해보면 우리 피지의 형태랑 거의 제일 유사해요. 기름 중에서. 식물성 기름 중에서 우리 사람 몸의 피부형에 들어간 피지 형태랑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 얘가 사람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사람하고 부작용 트러블이 거의 없이 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좀 많이 들어가요. 호호바가. 자, 근데 얘는 하얗고 얘는 노란.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정제 차이. 혹시 밀랍 아시죠? 밀랍. 그 색깔 뭔지 아세요? 밀랍 색깔, 밀랍 그 밀초라 그러나 그거지? 밀랍초 색깔. 밀랍초 색깔 이래요. 노래요. 밀랍초 색깔 노란데 이거는 노랗다는 거는 꿀에서 이제 벌에서 바로 얘 나온 거고요. 벌집에서. 그러면 정제를 안 했을 때는 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의 기호에 맞게 그 색깔도 빼고 뭐 향기도 빼고 이렇게 정제를 하면 하얘집니다. 설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 아셨죠? 원래 흑설탕인데 이게 정제 다 하니까 흰설탕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순수하게 더 영양분이 많은 거는 이거겠죠. 골드 호호바인데 화이트 호호바를 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피부가 민감하거나 약간 트러블 그런 사람들은 정제를 쓰는 게 더 나은 거죠. 근데 주로 비정제가 이런 가격 차이 조금 다를 때가 있고요. 선호하시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뭐 둘이서 섞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얼굴 쪽이 아니라 이제 손이라서요. 자, 호호바 올리브 오일은 아시잖아요. 네, 올리브 오일. 여기 슈퍼 가서 하시죠. 쓰시죠. 네. 댁에서 올리브. 어떤 올리브를 가서 사시면 어떤 걸 뭐 이렇게 플라스틱에 담긴 통도 있고요. 유리에 담긴 올리브도 있고. 막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뭘로 사세요?
싸니까 플러스. 싸니까 싼 걸로 그래. 네. 유리에 있는 거는. 유리는 유리라서 비쌀까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싼 게 약간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줘야지 적당한 걸 먹는데, 기름을 드시는 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식물성 기름들 많이 드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압착된 기름을 드셔야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압착. 그러니까 들기름 짜서 내잖아요. 콩기름 짜서 내죠. 콩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이렇게 눌러서 짜는 그 기름이 순수한 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기름인데, 콩기름 생각해보세요. 콩기름 짰을까요? 그리고 선전은 뭐 이만하게 해가지고 기름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거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뭐 콩기름 잘 드시지도 않지만 기름이 좋은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올리브 오일도 가서 보시면 싼 거랑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거에는 이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요. 예, 종자가부터 기본 다르고요. 압착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 왜 그거를 사람들이 돈 더 주고 비싸게 먹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기름이라는 건 저는 그게 자체로 여기는 플라스틱 좀 넣었지만 우선 유리로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에서 계속 녹이는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참기름도 이렇게 유리에 넣어 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플라스틱 녹이는 성분들이 오래 장기 보관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거,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화장품용은요, 얼굴에 쓰는 화장품용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근데 비누는 퓨어라 그래서 등급이 낮은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확 나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올리브오일 뭐 먹는 효과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리브로 만든 비누도 많고요. 올리브로 만든 화장품도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오일 계열이 2개가 있어요. 뭐 있죠?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오일 계열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대요. 올리브 왁스. 예. 나머지는 기름이요. 지금 시어버터, 호호바, 올리브 오일은 기름이 확실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올리브 왁스랑 세트라스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계량을 할 때 여기랑 같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화제예요. 유화제는 기름에다 같이 섞으시는 거예요. 계량을 하실 때.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헷갈리실까봐 이 안에 넣은 것 뿐이에요. 올리브 왁스, 어서 추출했는지는 감이 확 오시잖아요. 어디서? 그렇죠, 올리브에서 추출했어요. 이거예요. 기름 아니고요. 자, 올리브 유화 왁스, 유화제. 근데 천연 화장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안정적이라고 하는 유화제예요. 그러니까 유화제가 원래 강력한 성분들이면 다 석유에서 추출한 거를 써요. 일반 화장품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천연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연 상태에서 나온 거를 씁니다. 자, 이 유화제를 쓰면 좀 그나마 제일 쉽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를 이렇게 고치 형태니까 덜어서 넣으시면 되고, 이 유화제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넣으면 크림 되고 조금 넣으면 로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이 있어서 올리브 왁스에 유화제 양을 넣어서 이거는 크림이 되는 상태고요. 이게 근데 좀 써보시면 천연 화장품 혹시 써보신 분들은 시중 화장품이랑 다르게 탁 발랐을 때요. 스킨 바르고 탁 바르면 얼굴에 허옇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안 써보셔서 모르시네. 미백 효과 아니고요. 처음에 발랐는데 흡수가 안 되고 얼굴이 허옇게 돼요. 옛날 자외선 차단 크림도 어떤 거 바르면 허옇게 되는 거. 네, 그런 거. 근데 얘는 이제 곧바로 흡수되긴 하지만 어떻게 처음에 흡수가 바로 안 되고 허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백탁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로 우리 시중에 파는 것처럼 흡수가 쫙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백탁 현상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조금 덜하는 유화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올리브 유화 왁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쓰실 때 얼굴이 처음에 흡수가 안 되고 허옇게 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5초 후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설명 안 드리고 세틸 알코올. 이것도 알코올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틸알코올도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된 하얀 건데요. 이거는 유화 보조제예요. 네, 이것도 첨가물인데 천연에서 추출한 유화 보조제에서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그 대신 넣게 되면은 요 올리브 왁스를 양을 조금 줄이셔서 얘를 첨가하시는 거예요. 얘를 안 넣으시면 올리브 왁스를 한 8g 넣든가 이렇게 약간 조절 조금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 유화가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모두 다 오일 계열이다. 아셨죠? 오일 계열을 왜 자꾸 얘기하냐? 조금 있다가 비커를 쓰시면 비커가 두 개예요. 한 군데는 오일 계열만 담으셔야 되고 하나는 워터 계열만 담으셔야 되거든요. 계량할 때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필요해요. 자, 다음. 물도 들어간댔죠? 화장품에 물. 예, 예. 자, 우리는 EM 화장품 만들 거니까 EM 발효액을 20g 넣습니다. 전체 50g은 잘 안 써요. 이게 화장품 EM도 시큼한 산성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을 좀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 만약에 EM 발효액이 없다 그러면 뭐 증류수가 7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EM 발효액만 섞어서 넣고요. 그게 워터 계열이구나. 첨가물은 다 된 다음에 따로 넣는 거예요. 아까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니까 잘 섞이게 하는 과정을 하죠. 예, 그래서 다 섞였어요. 화장품이 됐는데 그 이후에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약간 보습력을 높이려고 글리세린 다 아시잖아요. 글리세린 옛날에 다르셨죠. 글리세린도 넣고 방부제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안 넣으면 기름이 일단 산패가 되기 때문에 천연에서 나온 천연 방부제를 살짝 넣어줘요. 혹시 천연 방부제가 없으시면 이거랑 대체할 수 있는 게 비타민 E라는 걸 넣으세요. 혹시 비타민 E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비타민 E 이렇게 하면 또 뭐시죠? 토코페롤. 네, 토코페롤을 넣으셔도 돼요. 이게 비타민 E가 기름에 들어가는 이런 데 들어가는 방부제예요. 자,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 안 넣고 비타민 E를 넣어서 만든 레시피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에센셜 오일 텐데 에센셜 오일은 단순히 향기만 위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넣는 건 그레이프 프루트이라 그래서 그레이프 프루트 무슨 과일일까요? 자몽. 자몽이라고. 그쵸, 자몽. 제가 유치원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쵸. 예. 오늘 그 향기를 넣을 건데 맡아보셨어요? 이거? 네. 그쵸. 예. 이 약간 새콤하면서 그 향기인데 이렇게 귤과 있죠.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같은 것을 얼굴에다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그 귤에 관련된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에센셜 오일을 얼굴에다 놓는 화장품이라 하면 이 피부랑 이 감각성이 있어요. 햇볕 자외선이랑 안 맞아요. 예, 그래서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어서 얼굴엔 안 하고요. 우리는 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향기 좋다고 요걸 넣습니다. 그레이프 프루트는 정신이 좀 이렇게 맡으면 상쾌한 기분이 들죠. 예. 칙칙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향기와 심신의 이런 도움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로 이제 재료가 됐는데 만드는 방법 같이 볼게요. 밑에 보시면 우선 기본은 제가 나눠드리면 다 씻으셔야 된다. 내 손도 씻고요. 오셔서 이거 알코올인 거 아시죠? 알코올을 다 가지시고 칙칙칙 안에도 칙칙칙 해가지고 다 말리시고요. 혹시 여기 티슈 같은 게 있으면 밑에다 하나 깔아주시면 알코올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시고 비커가 2개 들어갑니다. 2개의 비커.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기구도 다 소독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꼽힌 거. 블렌더 뭐 이렇게 만약에 이 블렌더를 쓴다. 이렇게 하면 얘도 소독이 다 되죠. 모든 화장품에 닿는 기구는 다 이걸로 소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오셔서 저울에다가 워터 계열과 오일 계열을 따로 계량하시고 계량을 따로 하셔서 그럼 2개 됐죠? 2개를 들고 저리로 가세요. 자, 근데 워터가 먼저 계량이 될까요? 아니, 워터가 먼저 물에서 온도가 오를까요? 저기 오일이 먼저 오를까요? 지금 양 한번 보세요. 양도 보시고 어디가 둘이 동시에 올리면은 차이가 나겠죠. 기름 먼저 기름 먼저 끓죠. 예, 그래서 먼저 계량을 하실 때는 워터를 먼저 계량하시고 워터 계량해서 올려 놓으시고 오셔서 다시 오일을 계량하십니다.
그러면 두 개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절대 화장품 온도는 이렇게 보시고 끓으시면 안 돼요. 끓면 안 되고 70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녹는 시간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한 10분 이상 저으셔야 돼요. 천연상품은. 자, 그래도 잘 안 되면 제가 혹시 몰라서 이걸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안 되신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눈에 다 안 보는데 약간 계량하실 때 약간씩 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누구는 옆에서 열심히 되는데 한쪽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자신의 그걸 믿고 열심히 저어주셔서 한 방울을 열심히 저어주셔서 내가 보기에 이거 약간 로션은 넘는 듯하다. 로션 정도? 그거보다 크림은 아니지만 로션은 된 것 같다. 그럴 때 그만두셔요. 자, 왜냐하면 내가 크림이라고 그랬는데 크림이라는 그 정도에 딱 맞추시면 안 쏟아져요. 우리 크림 알죠? 이게 줄줄줄 안 흐르잖아요. 예, 이 통에다가 담으셔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집니다, 이제. 자, 그래서 구멍이 요만해. 자, 비커 여기서 이렇게 자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화는 됐으나 로션은 아니고 약간 손등에 이렇게 흐를 정도, 로션 정도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 그만두셔야 돼요. 더 하시면 이제 뻑뻑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데 또 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놔두시면 이게 더 유화가 더 돼요. 가만히 이제 오늘 끝나시고 나시면 점점 그 안에서 또 안에서 되고, 이거를 또 냉장고에다 보관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화장품은 냉장고 찬 데 들어가면 더 굳어요. 더 딱딱해져요. 예. 그래서 절대로 크림 농도가 아니라 그보다 덜 할 때 그만두셔야 돼요. 섞이는 거는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뭐 아까 물하고 따로 했는데 뭔가 걸쭉해지면서 그 느낌이 와요. 자, 유화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안 넣은 첨가물 글리세린, 방부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섞어주셔야 되겠죠? 몇 번 섞고 바로 통에다 담으시는 겁니다. 소독된 통에다. 에센셜 오일은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면 다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식은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레시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레시피 짤 때요. 네. 우리 천연비누 짤 때는 그런 뭐 이해는 그 발효액 얼마 넣는 거가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전혀 없어서. 지금 요거는 크림이랑 로션이랑 약간씩 다르고요. 기름별로 조금 달라서요. 기본 지금 보세요. 오일 계열 하면은 이거 전체 양을 한번 볼게요. 전체 양 계산해 보세요. 대충 몇 그램짜리가 나오죠? 37? 47? 물까지 다 물도 다 넣고 볼까요? 40? 40? 70? 110? 갑자기 더하기 안 되신 것 같은데? 90. 아, 110구나. 한 100 그 주의죠. 네. 예, 이게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통 용기가 그쳐서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했을 때 기름은 15, 7, 15, 15 이렇게 되잖아요. 30이죠. 네. 그러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기름이 30% 들어간 거고, 그쵸? 네. 물이 한 70% 들어가 나머지 첨가물 조금 뺀다 그래도 이해되시나요? 예, 그 정도면 화장품은 다 돼요. 화장품이 10%가 돼도 기름이 10% 돼도 화장품이 돼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기름이 빠지면 기름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품 상태가 로션처럼 된다니까. 로션 유분기가 적어진다고요. 얘는 유분기가 겨울이라서 더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10에서 30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기름량이. 되셨어요? 기름이 이러면 물이 더 적어져야 되겠죠. 100을 내가 100 레시피를 가진다고 했을 때 기름이 30이면 물은 70인 거고, 기름이 10이면 물이 90이 넣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아까 유화제도 양이 3에서 5%, 5에서 10%또 틀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비누처럼 이게 비누 그 가성소다 비율이 딱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조절해야 돼요. 네, 유화제가 저기에 세틸 알프라하고 네. 올리브 왁스하고 유화제가 두 개가 들어가죠. 유화 보조제 하나. 유화 보조제. 예. 그러면은 얘네들도 기름의 양하고 유화제 전체 양. 기본 지금 100 전체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지금 올리브왁스 7%. 그러면 제가 아까 크림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3% 3g 넣는다 그러면 이거 로션 된다고요, 로션.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이거는 그냥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강의. 예. 비누랑은 답이 안 나. 이건 완전 달라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시고 예, 이거 제가 해드려도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런 생각만 하시다가 그냥 만들어진 거 잘 쓰시고, 나중에 진짜로 관심 있으시면 돈 좀 모으셔서, 뭐, 이렇게, 예, 배우시 그게 정답이지. 어설프게 하시면 유화제도 엉뚱한 거 갖다 쓰시고요. 뭐, 그러니까 비누용이랑 화장품용인데 그것도 구별 못 하시고 막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이건 어려운 거니까 이건 같이 기본만 제가 화장품 기본 그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 우선은 배분을 좀 할게요. 오늘 6분이 오셨어요. 자, 우선 개인당 하나 이거 받는 겁니다. 하나 가지시고. 예, 그거. 안에 조그만 게 들어서 그래요. 그거 제가 다 맞춰드렸어요. 자, 혹시 지금 통이 7개예요. 근데 6분이 오셔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2개 양을 하나 만들어 주실 분. 맞아요. 예. 손 드시면, 잠깐만요. 예. 제가 맞춰서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예. 한 분만 2개를 만드시면 돼요. 한 분만. 2인분을 만드시고, 다른 분들은 다 1인분 자기 것만 만들면 됩니다. 제가 예. 요거 만드시고. 여기 없어요. 네, 잠깐만요. 네, 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그래도 레시피 네, 레시피 조정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주시죠. 인터넷 찾아봐도 천연비누는 그 레시피가 많이 들어가는 하나.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 되셨죠? 예. 자, 다 한 1인분, 내 것만 만드는 거고요. 저기 선생님만 2인분을 만드는 거예요. 2인분 만드신 선생님 지금 책에 있는 거. 제가 책 보세요. 책에 2인 기준이라 써있죠? 네. 요걸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거 1인 예, 여긴 1인에서 제가 지금 조정을 할 거니까 다른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책 보지 마시고 제가 조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 다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해력만. 나머지 5분 요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계량할 때. 제가 써드린 또 그람수 저울에다 할 때 요거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받으신 분들, 예, 화장실 가시면 안에 저기 침대 있죠? 거기 가셔서 다 씻으셔야죠. 다 오늘 지금 내드린 건 싹 씻어가지고 오시고요. 그 안에는 물로 헹구시고, 통도 다 씻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혹시 뭐 이렇게 티슈 같은 거 받치실 거 그것도 가져오시고요. 아니 이거는 선생님 2개였죠? 그게. 먼저 계량은 어떤 거 하시라고요? 계량? 물, 워터부터 하는 거고요. 물도 하다가 훅 부시면 계량이 확 올라가죠, 그쵸? 천천히 하세요. 예, 그리고 혹시 안 되면 바로 올리셔야 되니까 따로 이쪽에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모자라는 건 상관이, 그건 더 넣으셔야 하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하나 넘쳤다, 그러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셨죠? 넘쳤는데 그냥 솔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는 기름에다가 묻으시는 거지. 자, 알코올 소독하시고 저울이 2개니까요. 천천히. 기름, 아니야, 기름도 잘 나오는 거. 자, 그냥 하시면 돼요. 예. 물부터 하세요. 자, 정제수랑 EM 발효액. EM은 우리 설탕 발효한 거 아시죠? 이거 쓰시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거 같은 계열 안에서는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유리 비커에다가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기 핫플레이트에다 올릴 텐데 핫플레이트에다 올리실 때 유리 비커가 물이 밑에 묻어있으면 저기 올라가서 깨져요. 잘못하면. 불에 올리실 때 반드시 바닷물 없게 하시고 올리시기 바래요. 여기 따라주세요. 자, 각자 자기가 자기 거 하세요. 자기가 자기 거 하세요. 저걸 가져야죠. 네, 저울 옮기시면서 자기 거 자기가 하셔야지 이거 감이 들어요. 예. 저울을 고정을 시키시고 사람이 옮기시든가 저울을 저걸 옮기시든가. 움직이던데요? 자기 거 자기가 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책임지도록 25. 하겠습니다. 해보셔야지 늘어요. 10. 재미도 있고. 됐다. 9에서 10 왔다 갔다. 다 넣으시면 한방울 더 넣어야지. 불에다 올려주시고요. 네. 바닥 닦으셔서 가세요. 비커 바닥 닦아주세요. 이래갖고 어디로 가요? 불로?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저 뒤에. 뒤로 뒤로. 물 없죠? 없어. 연락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70도. 70도를 어떻게 알지? 그렇죠. 큰일 났네요. 그쵸? 어떻게 하지? 네, 70도를 어떻게 알지? 지금 온도계 안 할 거예요. 예. 온도가 70도면요. 끓으시면 안 되고요. 끓으려고 준비할 때, 이때 불에서 내리시면 돼요. 이 70, 70이 비슷해야지 유화가 잘 돼요. 온도계가 있어요? 하나가 온도계 없대요. 온도계 없어요. 방울 막 온도계 안 쓸 거예요. 끓으려고 네. 할 때 그때 내리라고. 방울. 잘 봐야 되겠네. 뜨겁지 않나 이거? 안 뜨거워요. 그 정도는. 주부님들에서 잘 만지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뜨거우시면 티슈 조금 더 잡고 하세요. 이게 불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을 제가 빨간불이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 그죠? 이거 좀 뜨거워. 이거 영국 맛있는 자, 여기 선생님도 하세요. 네, 여기 저를 갖다 놔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아직은 안 끓어요. 예. 약간 이렇게 손 잡을 때 따끈하다고 하는 게 한 50도 정도 걸릴 거예요. 어떤 연구원들이야? 자, 이제 거기는 그렇게 놔두시고요. 오일 계열 계량하셔야죠. 아, 이거 그렇게 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시간이 걸려 이거 네, 시간 조금 데워지는데. 걸려요, 저건 물이라서요. 제가 봐서 꺼질 테니까요. 오일 계열은 뭐뭐뭐 하실지 생각하시고서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 상관없으니까 예, 자기가 뭐 넣는지 체크해가면서 하세요. 우선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른 분들 돌려 쓰셔야 되니까 하나 넣고 하나 반납하시고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섞어야 되고. 예. 이게 양쪽으로. 예, 맞아요. 조그만 데다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할 거잖아요. 그쵸? 조그만 데다가 예, 바꾸세요. 예, 네, 예, 체인지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남는 비커가 어떤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둘이 양이 적어서 어디나 하셔도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여러 개 하시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학교 이런 데는 안 해요, 이런 거. 올리고 없어요. 예, 그거예요. 원해 지금도. 예, 오, 예, 잘 됐습니다. 저쪽 가셔서 첨가물. 네, 주세요. 다 되셨잖아요, 이쪽은 지금 벌써. 빨리. 그렇게 많이 묻어놓고. 또 잠깐 계시면, 이게 녹는 게 벌써 많이 녹았죠? 네, 그리고 얘도 살짝 올려볼게요. 오일이 하나 넣고. 5방. 절대로 끓게는 마시고, 약간 뽀글뽀글 해주세요.
거기서 순서대로 좀 놔주세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네. 치워드려야지 정신이 없으셔서 치워드려야지. 뭘 지금 뭘 찾으세요? 아, 첨가물을 지금. 첨가물. 글리세린 드릴게. 방부제, 에센셜 오일. 자, 이게 방부제이고. 자, 그럼 나머지 치울게요. 왜 이렇게 물이 몇 끓여서 잘 들어가요. 지금 언제 풀어주셨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 완전 풀어주셨는데? 그래갖고 저걸 넣었는데 그람씩 안 넘어가는 거야. 아, 이거 무슨 대학 비율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니 많은 거 가져와가지고 왜 이렇게 조금 주냐 그러고 어떤 분은 넘쳐가지고 못 담으시는 분이 있고 근데 좀 각자 가져가니까 이게 또 만든 거에 대한 그게 조금 떨어져 약간 그 통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라벨 하나 붙여도 이게 가치가 확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신우를 만나러 잠깐 갔다 왔더니 저희 신우 그 화장품을 제가 만들었는데 뭐 정기적으로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거 만든 것만 쓰세요. 근데 이제 간만에 가가지고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 뭐 로션도 50짜리, 스킨도 50짜리, 그 치약통 아시죠? 거기다가 스킨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아니 제가 한 2년을 갖다 드렸나? 잘 쓰시는데 어제는 만났는데 아 좀 큰 걸로 갖다 주지 왜 이렇게 찌긋찌긋 갖다 주냐고 없으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연 화장품은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만드는 동호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부제 넣었죠. 그게 시중에 방부제 막 화장품 갖다 놓고 2년, 3년 지나도 멀쩡하잖아요. 분명 기름 들어간 걸로 배우셨는데 멀쩡한 거는 다량의 방부제가 똑같습니다. 애기들 엄마가 쓰는 물티슈 거기에 물만 들어갔겠거니 이게 오산이라는 거죠. 3년 내내 썩지 않는 물티슈 엄청난 양의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방부제를 넣지만 이게 한방 방부제라서 방부 효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부제를 넣어도 여름에는 화장품을 냉장고에다 보관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도 안에서 곰팡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못 써요. 근데 1년 쓸 수 있는 막 200ml짜리 100ml 이런 거는 천연 화장품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건 유통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용량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 진짜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뭐 온 식구가 같은 통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나 혼자서 쓴다 그럴 때는 다 소량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빨리 쓰고 다른 거보다 먼저 쓰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아낀다고 다른 거 이게 너무 비싼 거 갖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 제끼고 얘를 먼저 써야 되는 불구하고 있는 거 먼저 쓰고 하다가 얘가 유효기를 지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6개월, 1년 지났는데 멀쩡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 멀쩡한 것 같아. 써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안에선 산패가 돼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은 소량으로 만들어서 한 2달 정도 안으로 빨리 쓰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냉장 보관하는데 기본 천연 화장품을 보관하는 기본 원칙은 같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한번 처음 갖다 놓으면 얘를 끝나는 날까지 얘는 냉장고에 있어야 돼요. 밖에다가 한번 갖다 놓으면 얘는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게 미생물을 번식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미생물들. 그래서 핸드크림을 근데 냉장고에다 두고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가방에 두고 다니셔야 되니까 가방에다 넣고 다른 거 핸드크림 혹시 시중에 파는 거 3,000원짜리 받으셨다 하더라도 얘부터 써주시고 얘를 빨리 못 쓰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처럼 목욕하시고 몸에다 바르시고 핸드크림의 의미가 이를 붙이니까 핸드크림이죠. 예, 그거 바디크림으로 하면 그냥 바디크림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가방에다가 그냥 우리 실온에다가 넣고 쓰겠다라는 거. 겨울이라서 방부는 좀 더 잘 되겠죠, 사실. 여름보다는. 또 해보시면 유분기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겨울용인 거예요. 그쵸? 겨울용이어서 여름이랑은 여름 바르시면 이거 느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끈적끈적. 아니 이거 그래 닦아서도 보들보들한 것도 기분이에요. 아니 진짜? EM 화장품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팔죠? 예, 팔아요. 네, 팔아요. 네,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이 아니고요. 일반 화장품 만드는 회사 이름 아세요? 혹시? 화장품이 OEM이잖아요.
예. 태평양 이런 데서 지네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화장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콜마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팔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서 EM을 조금 첨가해서 EM 추출된 걸 첨가해서 넣으면 그 EM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것보다 함량이 적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천연도 아니고요. 시중에 EM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유통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거는 방부제부터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강력한 걸 넣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쓰시다가 곰팡이가 쓰는 게 보여요. 관리 잘못하면 안 해. 이렇게 파란 게 막 띵글띵글 그 페이스 그냥 다 쓰실 때는 그렇죠. 뭐 또 아끼신다고 아니면 너무 깊숙이 넣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갖다 넣고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셨을 때 있으면 절대 거 쓰지 마시고 버리시기 바라고요. 빨리 못 쓸 것 같으면 몸에다 빨리 쓰시기 바라고. 아셨죠?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지난번에 그 EM